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혈관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 몸속에도 이보다 훨씬 더 긴 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생명의 길 혈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그 길이가 무려 10만 km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이 가늘고 긴 길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와 심장이 멈추고 우리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정작 혈관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물으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속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자 가장 과묵한 일꾼인 혈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혈관은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혈관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40년간의 연구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몸속 10만 km 대장정을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도시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각 가정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배달되어야 하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신속하게 수거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배달과 수거를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택배 시스템, 즉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택배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강력한 펌프, 심장이라는 물류센터가 있죠. 이 택배 시스템은 크게 3종류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입니다. 첫 번째, 신선식품 배송 트럭 동맥입니다. 동맥은 심장이라는 물류센터에서 막 뿜어져 나온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을 싣고 온몸으로 출발하는 대동맥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의 강력한 압력을 직접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동맥의 벽은 3겹의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아주 두껍고 탄력적입니다. 마치 고압을 견디는 튼튼한 고무호스와 같죠. 여러분이 손목에서 맥박을 짚을 때 쿵쿵 하고 뛰는 것이 바로 이 동맥이 심장의 펌프질에 맞춰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환자들의 혈관을 봐오면서 느낀 것은 젊고 건강한 동맥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내벽이 아기 피부처럼 매끄럽고 분홍빛을 띠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손상된 동맥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동맥경화, 내벽은 기름때와 찌꺼기로 울퉁불퉁해집니다. 고속도로가 낡고 갈라져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 트럭 정맥입니다. 정맥은 온몸의 세포들이 사용하고 내놓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을 싣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일반 국도와 같습니다. 동맥과 달리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혈관벽이 얇고 탄력도 적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일방 통행문이 곳곳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리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 피를 심장까지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판막의 역할과 함께 주변 근육이 혈관을 꾹꾹 짜주는 근육 펌프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 근육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맥 혈액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바로 이 판막이 고장 나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병이죠. 세 번째, 집 앞까지 배달하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모세혈관입니다. 동맥이라는 고속도로와 정맥이라는 국도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며 실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이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동맥을 타고 온 적혈구는 이곳에서 세포에게 신선한 산소를 내려주고 대신 이산화탄소라는 쓰레기를 받아 씻습니다. 혈장 속 영양분도 이곳에서 세포에게 전달되죠. 그야말로 생명의 최전선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너무나 가늘어서 적혈구 하나가 겨우 모양을 찌그러뜨려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혈액이 끈적이거나 혈압이 너무 높아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말단,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이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실명에 이르는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뇌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당연히 뇌세포도 서서히 죽어가겠죠. 이처럼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택배 시스템, 즉 혈관이 고장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배송이 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전체가 고립되어 초토화되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의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혈관 손상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 사령탑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뇌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했느냐에 따라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불명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혈관성 치매를 설명드렸죠. 큰 뇌졸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뇌 혈관들이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뇌세포가 군데군데 죽어나가면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뇌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뇌로 가는 혈관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격 목표, 엔진 심장입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장 근육을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이 운동할 때마다 피가 부족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협심증입니다. 만약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급사의 주원인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이 고장 나버리는 것이죠. 뇌와 심장은 이처럼 같은 혈관 문제를 공유하는 형제와 같습니다. 세 번째 공격 목표, 정수기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에는 혈액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신장 기능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는 신장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외에도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고 팔다리로 가는 말초혈관이 막히면 걸을 때마다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말초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어느 한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은 특정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혈관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환자들을 진찰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 혈관 건강 신호등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신호등, 귓불주름입니다. 거울을 꺼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귓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귓불의 대각선 방향으로 깊은 주름이 있나요? 이것을 프랭크 징후라고 부릅니다. 귓불은 모세혈관이 풍부한 부위인데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처럼 온몸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이 귓불의 미세혈관들이 위축되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귓불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귓불주름이 있다고 해서 100% 혈관 질환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 손발의 온도와 맥박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유난히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잦으신가요? 이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이 이어지는 부위를 반대편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세요. 양쪽 맥박의 세기와 규칙성이 비슷한가요? 혹은 발등 중앙 가장 높은 부분에서 뛰는 족배동맥의 맥박을 느껴보세요. 만약 한쪽 맥박이 유난히 약하게 느껴진다면 그쪽 팔이나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등, 아킬레스건 두께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 있는 굵은 힘줄이죠. 그런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분들의 경우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 같은 힘줄에도 쌓여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아킬레스건 부위가 유난히 두툼하고 만져진다면 고지혈증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등, 혈압의 변화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양팔의 혈압을 모두 재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보통 양팔의 수축기 혈압 차이는 10mmHg 이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이가 지속적으로 15에서 20mmHg 이상 크게 난다면 혈압이 낮은 쪽의 팔로 가는 쇄골화 동맥이 좁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다른 부위의 혈관도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잦은 것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SOS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속 10만 km의 생명선, 혈관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혈관이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와 엔진인 심장을 비롯한 전신에 얼마나 치명적인 재앙이 닥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출발하는 동맥,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그리고 세포와 직접 만나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택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특정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심장, 신장 등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혈관 건강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셋째, 우리 몸은 귓불주름, 손발의 온도와 맥박, 혈압 차이 등 다양한 신호를 통해 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큰 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강조해온 것은 혈관 질환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결과 역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혈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핵심 혈관.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혈관이 100세까지 막힘없이 힘차게 흐르기를 저 튼튼 100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